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모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적십자회관에서요. 여러분들 만날 대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멘토가 가서 4인 4세계 2023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먼저 출발해놓고 드리고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의 2022년 결산을 내려본다면 제가 100% 다 맞출 수는 없었겠지만 제가 예상한 틀 안에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죠. 떨어진다,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 자리 2200포인트 언저리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이제 바닥을 잡는 신용을 할 것이고 개미를 유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개미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만큼 또 실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떨어질 것이다. 뭔가 여기서는 악재와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건 악재인 거죠. 그거 외에는 시장 방향성 자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도 그렇지만 2021년도에도 제가 예상을 했던 것은 계단식 하락이었죠. 지금까지 예측을 해놓는 그 모습들, 시기는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방향성은 대부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올라간다, 몇 월부터 꺾일 것이다, 이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 큰 틀은 제 예상한 데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하락도 역시나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있는,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1월 초중순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악재 유무에 따라 가지고 깊이나 길이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1월 초중순, 그러니까 명절 전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흐지부지한 장세, 밑으로 쭉쭉 빠지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락의 시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 전망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오프라인 강연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전망을 해드린다면은 저는 약간 상승장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한 중순쯤까지일 것 같아요. 중순 언저리로 해가지고는 상승장이 나오고 하반기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좀 하락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닥을 잡는 모양을 만들면서 내년 상반기가 진행이 되고, 아마 겨울이 되기 전 아마 가을이나 겨울쯤 되겠죠. 그쯤 되면은 하락장이 한번 더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많이 흔들리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지루한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좀 많이 흔드는 장세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흔든다라는 뜻이요,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나쁜 뜻일 수도 있겠죠. 흔들림 속에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박자에 딱딱 맞게끔 들어가서 수익을 잘 낼 텐데, 엇박자로 들어가거나 고점에 들어가시거나 내가 산 종목이 하필이면 고점이거나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시간도 돈도 낭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 아닌 온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계신다면은 내년을 자신 있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년이 더 힘들 거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잃은 것도 없지만 내년부터는 괜히 뭔가를 해서 잃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돈부터 집어넣지 마시고 딱 100만 원으로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내년을 약간 나의 경험과 실력을 쌓는 해로 쌓아가신다면은 내년은 놓칠지 몰라도 그 다음 해,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성장한 모습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100만 원으로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그만큼 어려운 장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반대로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 주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낼 겁니다. 아마 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흐름들 잘 맞춰가기를 좀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역시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중순까지도 조금은 노심초사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 시장은요, 계속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가 매일매일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순환매의 어떤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을 한다, 약간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증시가 지금까지 너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테마들이 돌면서 약간은 녹아내리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인 신스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의 포인트가 좀 있죠. 우리 그 게임 관련주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조이시티, 넷마블 등등 이런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STX인데요. 뭐 일단 주가 변동성상 10% 빠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신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은 정보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 합병으로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이 이제 건들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번외로 관심 받게 이렇게 두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조이시티라던가 넷마블과 같은 이렇게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국 판호가 개방이 되면서 중국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넷마블이 그렇게 된다면요. 사실 크래프톤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중국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 판호 개방된다면은 크래프톤의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게임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뭐 오늘부터 막 쭉쭉 날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게임 관련주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까지 움직였던 테마들 2차전지, 5G, 뭐 바이오,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밑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뭐 3일 천하로 끝났던지 하루 만에 끝났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요동치고 있는 기업들은 내년 한 해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연말 대상 하면은 뭐 남자 뭐 배우상 뭐 후보 이래가지고 몇 명 공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딱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테마는요 후보군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만들어진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내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조금 핫하게 뛰어오를 만한 기업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2월이라고 하는 단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다. 방아쇠에 손을 넣고 당길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천하태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종목 발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투자 계획을 짜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연말 동안에 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성 있게 짜보는 한 해가 되시고 반성할 부분들은 좀 반성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2022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시장 예측했던 것들이 다 맞았다고 해서 그리고 얼추 다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해가지고 자만하진 않아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100% 다 맞추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어찌됐든 내년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맞는 방향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